안녕하십니까. 5분 부동산 경매입니다. 저는 김정규고요. 중요한 것이나 결정적인 장면은 늘 끄트머리에 등장합니다. 끝까지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동산 투자할 때 우리는 미래에 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예측을 하겠죠.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수익을 올릴지 여부는 가정과 예측에 달려 있으므로 내 손을 떠나 둥둥 떠다니다가 우연히도 가정과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 대박이 터져 수익을 올릴 것이고, 맞지 않으면 언제 그게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겠죠. 멘붕이 올 수도 있고 끝까지 가보자라는 오기도 발동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멘붕과 오기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겠죠.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자는 어떻습니까? 투자를 시작해도 수익을 올릴지가 남의 손이나 시장에 달려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경기든 호경기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투자는 시작할 때 이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수익을 올려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고요? 이 물건을 보도록 합시다. 전남 나주의 물건이고 공매 사건이며 토지를 팔고 있군요. 면적은 260.25제곱미터 78.726평입니다. 가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액. 그렇습니다. 소액입니다. 소액이에요. 884만 9천원입니다. 감정가격은 이렇지만 반올림했어요. 그런데 공매 토지는, 특히 이런 소액 토지의 매각은 투자하는 사람들 눈에 잘 뜨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입찰자도 적고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저 입찰가는 쭉 미끄러져 5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물건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총 면적 694제곱미터로 되어 있죠. 눈치 빠른 분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건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토지 전체를 파는 것이 아닌 그 일부분만 뚝 잘라서 파는 것이에요. 전체 694제곱미터 중에 260여 제곱미터만 파는 것이라고요. 약 8분의 3만 파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매력은 없어지겠죠. 그래도 위성사진이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빨간 선 안에 이것이고요. 이런 젠장, 무엇인가로 꽉 차 있죠. 나무도 있고 건물도 있네요. 여기 건물의 일부분도 있고요. 건물, 이 건물 이거 뭡니까? 사진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렇게 건물이 보이죠? 이 건물이 현재 이 토지 지상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 건물은 팔지 않아요. 매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자, 토지, 그것도 온전한 토지가 아닌 8분의 3만 잘라서 팔고 있죠. 그것도 모자라 그 지상에 이런 건물까지 있어요. 건물은 어떤 식으로든 이 토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토지를 산다 해도 지분 때문에 쓸만하지 않고 그에 덧붙여 팔지 않는 건물 때문에 더 쓸모가 없어요. 이걸 누가 사겠냐고요. 880여만 원이지만 돈이 썩어나지 않는 다음에야 이걸 사서 뭐에 써먹겠냐고요. 그렇죠? 구독. 우선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봅시다.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건물을 없애면 일단 토지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확보되잖아요. 그죠?
숨통이 트이는 거라고요. 숨통. 철거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건물 등기부를 봅시다. 여기 있네요. 소유자는 이렇게 김아묵의 두 분이죠. 김아묵의 두 분, 이분들 이름 보시고요. 이번에 토지 등기부를 볼까요?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소유자가 있네요. 똑같은 날짜에 토지 소유자는 역시 김아묵의 두 분입니다.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의 이름과 동일하죠. 이걸 보면 일단 울고 싶어집니다. 울어요. 튀튀. 이 건물은 철거할 수가 없어요. 소유자가 한 번이라도 동일했으면 그 이후 토지가 팔리든 건물이 팔리든 뭐가 팔리든 상관없이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원의 한결같은 판단이고 판사의 한결같은 망치질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한 번이라도 동일했다면 말이죠. 절망적입니다. 숨통이 트이질 않아요. 그래도 이왕 본 김에 토지 등기부나 좀 더 살펴봅시다. 2명이었던 소유자가 4명으로 늘어났군요. 그리고 장을 한번 넘겨보면 이게 뭡니까? 죄다 빨간 줄이죠. 빨간 줄 쫙쫙 등기부 등본의 빨간 줄은 어떤 게 말소되었다는 표시죠. 등기부 등본에 달려있던 권리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이길래 날렸을까요? 김아무개 씨의 지분이 경매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쭉쭉 날아갔죠. 그리고 경매에 들어갔다가 취하되었거나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지분에 가압류가 붙었지만 또 날아갔고, 이번에는 다른 김아무개 씨 지분에 가압류가 있었다가 또 날렸군요. 이쯤 되면 무엇인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빨간 줄이 자동으로 그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노력, 그렇죠. 노력, 그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노력했을까요? 그것은 이 토지를 지키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지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김아무개 씨 지분이 또 경매에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건 취하시키지 않고 팔려버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팔려버려요. 김아무개 씨 지분이 전부 이전된 이런 사실이 있어요. 왜 취하시키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만 지키고 싶어진 걸까요? 그런데 여기 낯익은 이름들이 보입니다. 김낙 아무개씨, 김진 아무개씨. 좀 전에 봤던 그분들, 이렇게 4분들 중에 2분이잖아요. 2분. 그분들이, 이 2분들이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취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취하시켜봤자 김아무개 씨가 또 사고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단단히 하고 싶어진 게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분을 멀리 떠내보내고 이번에는 3분이 소유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동화가 아닙니다. 간당간당 위태로웠던 한 분에게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김낙아무개 씨, 이분 말이죠.
과거 가압류 말소 이력도 있고 그랬잖아요. 세무서에서 이분의 지분을 압류해버립니다. 그리고 공매 공고를 했어요. 공매 공고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 대상 물건이 된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분의 지분을 누군가 낙찰받아가 버린다면 그동안 노력한 누군가는, 어떤 누군가는 닥쳤던 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한 누군가가 말이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게 아니겠냐고요. 절망적이고 허무하겠죠. 그 절망과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지분을 다시 사들여야겠죠. 낙찰받은 사람에게서 지분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김연아무개 씨를 날려버렸듯이 이번에는 김낙 아무개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4명이 소유하다가 깔끔하게 2명, 단 2명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지켜왔으니 더 이상 문제의 소지가 없게 둘이 지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이유에서든 낙찰받은 이 지분을 상대방들이 사지 않겠다고 한다면, 살 것이라는 가정과 예측을 했지만 가정과 예측이 틀어진다면 일반 부동산 투자자처럼 멘붕에 빠지고 오기를 발동시켜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야 해요. 낙찰받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상태를 고쳐야 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토지를 케이크 자르듯이 자르자고 해야겠죠. 잘라서 각자 소유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르는 게 애매합니다. 건물 때문에, 땅 모양 때문에 짜증이 나요. 어떻게 하든 입이 대빨만큼, 어떻게 자르든 입이 대빨만큼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각자 씨와 팔을 입에 달고 살 것이라고요. 벗어나고 싶겠죠. 벗어나려면 내 지분을 사가야 할 겁니다. 만일 이게 안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원으로 가야죠. 법원에서 잘라달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에 부탁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토지를 잘라주는 걸 그리 반가워하지 않아요. 사건을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겠죠. 건물 때문에, 땅 모양 때문에 자르기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땅 전체를 팔겠다고 할 겁니다. 전체를 판 후에 그 판 돈을 서로 나눠 가지라고 할 거라고요. 건물이 있어 일반 시장에 내다 놓고 팔 수는 없으니 특히 경매로 팔라고 할 겁니다. 솔로몬의 결정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판사는 솔로몬이 되겠지만 낙찰자 말고 다른 사람은 또 입이 대빨만큼 튀어나오겠지요. 씨와 팔을 입에 달고 살 것이라고요. 벗어나고 싶겠죠? 아마도 내 지분을 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일 이것도 안 된다면 어떻습니까? 경매로 나온 토지를 사버리는 겁니다. 경매로 판다고 했잖아요. 그 토지를 내가 사는 거예요. 건물이 지상에 있고 그걸 부술 수도 없으니 경매로 나온 그 토지가 매우 떨어지겠죠. 헐값이 되면 토지를 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거죠. 헐값에 샀지만 세는 토지의 제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 가격이 1억이고 3천만 원에 사들였다면 1억을 기준으로 세를 받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토지를 지분으로 낙찰받은 현재 800여만 원에 낙찰받았다 치면 낙찰받은 현재 상태에서도 세를 받아먹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세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또 그 플러스 알파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2년, 욕 아닙니다.
2 years, 2년, 아니 2회, 24개월을 세를 내지 않으면 건물을 포기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단계를 거쳐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들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들은 애초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노력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결국 사들일 겁니다. 얼마에 사들일 것이냐고요? 낙찰가가 문제겠습니까? 900에 샀든 뭐든 1800도 주고 싶고 2000도 주고 되사고 싶은 것 아니겠냐고요. 이번에 사들이면 깔끔해지잖아요. 해피엔딩. 그렇죠. 해피엔딩. 너도 해피엔딩, 나도 해피엔딩, 해피엔딩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버린다면 낙찰자에게 해피엔딩이 아닌 비극이 되긴 하겠지만 세상 일을 어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과거에 한 차례 유찰된 물건을 사들인 적이 있으니 이렇게 유찰된 걸 과거 사건에서 사들인 적이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공매 사건인 이 물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